안녕하세요. 김지영의 트로토피아를 진행하는 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 신인선 씨를 모셨습니다. 트로트계의 아이돌이죠. 안녕하세요. 유쾌보이 싱싱보이 언제나 신선한 가수 인선 인사 드려요. 반갑습니다. 바로 그냥 주목되네. 신동아잖아요. 신동아. 네. 같은 한참 신씨란 넘게 말이에요. 됐어요, 지금. 같은 원천. 신씨란 말이에요. 네. 저희 집안인 것처럼 그런가요?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 신시네요. 네. 신동아 할 때 매울 신씨는 아니죠? 네? 매울 신씨 아니죠, 신동아. 네, 아니죠. 다른 신이잖아요. 네, 매우 신씨 아닙니다. 훈민정음으로 하면 같은 집안이니까. 네. 아우, 텐션업 완전히 됐습니다. 저 텐션업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 톤부터 한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한 소리 아니라. 좋아요. G 메이저.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톤이 높아서. 썰 괜찮았나요? 네.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뵙고 너무, 싶었어요. 네. 근데 눈이 진짜 예뻐요. 그 눈이 별명이 알파카라고요. 알파카 눈썹이 진짜로 제 겁니다. 자연산 눈썹. 너무 지금 마스카라도 안 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한가 싶네. 부럽죠. 부럽네. 여자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가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82cm의 키에 그다음에 전체적인 신체 조건도 너무 좋은데 연예계가 원래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꿈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운동선수였고 그래서 배드민턴도 하고 이제 축구 골키퍼도 하고 하다가 잦은 부상 때문에 이제 공부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부. 예, 그래서 공부도 이제 나름 뭐 모의고사 보면은 1, 2등급 안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5살 때부터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큰아버지 네. 고 신기철 트로트 가수분께서 예전에 40년 전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죠. 그 음악이라는 게. 큰아버지 영향이에요?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연도 데리고 다니고 우리나라 그 브로드웨이 오페라 유리왕 처음 초연했을 때 네. 90년도 몇 년도에 네. 그때도 처음 보러 갔었고 이래서 문화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자주 접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운동 선수가 되고 싶다기 전에 그냥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노래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렇죠. 3남매인데요. 네. 막내죠? 예, 막내인데 또 아버지랑 또 막 39살 차이 나는 막둥이입니다. 그러다 재밌게 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참 잠도 안 일어나고 유치원도 안 가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동요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면 혼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학원 가고 학교 가라는데 안 일어나고 노래 프로그램만 나오면 일어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내의 특권이 있지 않나요? 막내들은 좀 공부 못하고 좀 막 하고 쳐도 좀 많이 이뻐하잖아요. 많이 봐주고. 안 그랬나요? 저희 누나 형은 많이 혼났거든요. 저는 근데 좀 안 혼났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막내의 예. 특권이지. 회초리도 안 드시고 그냥 인선이는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마냥 냅두셨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네. 특별하게 연예인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셨겠네? 반대했을 법한데 오히려 잘 알고 오히려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시다가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 이제 대학을 결정할 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을 그때 연극영화과를 가겠다. 예, 그때 이제 S대, 저희 아버지도 S대 나왔지만 네. 전 또 다른 S대, 서울예술대학교 네, 나와서 네, 연기과로 들어갔어요. 네. 그때 제가 좀 집을 나와서 그때 왜 근데 전공을 연기과로 했어요? 늦게 준비해가지고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었으나 시창청음 이런 거 공부가 안 된 거예요. 한 번도 음악을 배워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피아노 지금도 치고는 있긴 하지만 악보를 못 봐요. 그냥 코드만 외우는 거예요. 제 스스로 보고 따고 그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당연히 하죠. 네, 그래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못했죠. 근데 연기과에 보니까 연기 잘하고 노래만 잘하면 된대요. 그래서 바로 집 가족 몰래 집 나왔습니다, 진짜로. 부모님 반대하셔서? 예,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2009학년도 수능 끝나자마자 집 나왔어요. 나와서 한 3주를 제가 혼자 준비를 했었죠. 경희대학교 쪽에 네. 정치 쪽 학과를 붙었었는데 아. 예, 학생회장 전형으로 붙었었어요. 아. 안 가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난리 났었죠, 집안이. 공부도 좀 했나 보다. 저는
아버지의 요 말을 믿었습니다. 너가 공부만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제가 속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를 꽤 잘했는데. 그렇죠. 왜냐 학생회장이니까 좀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어요. 또 가방끈이 좀 그럼- 깁니다. 그럼- 초중고 다 했었습니다. 좀 초중고. 리더십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또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이셨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만드는 방법을 좀 잘 아세요. 어떻게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적군도 너의 팀으로 만들고 그리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그리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해서 먼저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에 주변인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배우면서 회장 정도는 해줘야 애들이 날 좋아하지 않겠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뭐 인터뷰 말투는 아닌데 좀 나대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대고 다녀가지고 네. 초중고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 동네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억수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부모님 설득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포기하신 거예요? 정말 우연히 개수 안 나고 한 번에 붙은 예. 거죠? 예. 저희가 1085명을 뽑는데요. 신입생 전체 10학번 1등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예,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기과에서 전투수석엔 처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이제 연기 전공하거나 노래하면 공부학번? 10입니다. 공부학번. 예. 그래서 신기하게 또 연기과에서 1등이 나오니까 서울예대 역사상 처음이다. 예, 연기과에서 그래서 머리 좀 쓰는 애가 왔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인선이 어디 가서 1등 못했는데 한번 시켜볼까 한번. 지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1등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돼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1년 정도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안 빌렸죠. 등록금을 이제 제가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인선이 1년 하고 때려치고 나올 거다. 다른 애들은 5, 6년씩 공부해가지고 온 애들인데 어떻게 버티냐. 경쟁이 안 될 것이다. 예. 근데 저는 너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고 아버지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셨죠. 그때부터 좋아하는 거 계속 하라. 20년 내내 반대하시다가 제가 20살 때 바로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하신 거죠. 그때 제가 집을 안 나갔으면 저는 지금 선거운동 하고 다니지도 몰라요. 계속 그런 정계 쪽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제일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 20년 동안 했던 거. 진짜 그게 컸어요? 예, 그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선거운동을 같이 다녔어요? 예, 아버지가? 다녔을 때부터 이제 가족들은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직계 좀비속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예. 그때 아버지 뽑아주세요 하고 막 티코 타고 다니면서 예. 뭐 문 이렇게 열면서 예.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명함 드리고 했던 그 기억이 꼬매땡. 예,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손잡고 뭐 그렇게 약간 훈련이 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좀 겁없이 다가가는. 그 무대 공포증 같은 건 전혀 없겠다. 근데 무대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무대는 좀 달라요. 그래요? 이게 무대는 프로의 세계잖아요. 무대를 쓰고 돈을 벌어야 되는 세계다 보니까 이게 돈이 걸리면 계속 울렁증이 옵니다. 그래요? 그냥 사회생활 하면은 그냥 서로 좋자고 대화를 하는 건데 무대에 있으면 아직도 막 땀나고 벌써 무대에서 얘기하는 거 손 땀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트로트 가수가 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신기철 큰아버지가 멋있어 보여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악이잖아요. 트롯이라는 게. 그것도 멋있었고. 그래서 국악도 있지만 국악은 저랑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방방 뛰어야 돼. 그게 좋았는데 우리 큰아버지께서 세미 트롯도 하시고 전통 트롯도 하시면서 남진 선생님, 서른도 선배님이랑 같이 활동하셨었거든요. 멋있더라고요. 삼바의 여인 하시고 막 당신 뭐 님과 함께 막 이런 거 하시고 당신만을 막 이러면서 하시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김문정 감독님이랑 그 장소영 감독님 저도 오랫동안 그 공연 담당을 해가지고 네, 그 두 분께서 뽕필 좀 빼라고 뮤지컬 하는데 인선 씨 뽕필 좀 빼세요. 그래서 맨날 혼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맨날 앙상블 하면서 뽕필 해서
배역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 대구의 그 딤프라고 네. 대구 인터내셔널 뮤지컬 페스티벌, 네. 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조연을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장소영 감독님이 작곡하신 창작곡인데 네. 뮤지컬 투란도트에서 핑팡퐁팽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트롯의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노래 자체에. 그래요? 그때 이제 억하케 오마레 신비의 왕국 이런 것들 약간 느낌이 통통 튀잖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고 바로 캐스팅돼서 장소영 감독님 그때 처음 만나 뵙고 그냥 인선 씨는 앞으로 뮤지컬 할 때 어차피 지금 대중 문화가 다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와중이니 트롯 뮤지컬을 해라. 그게 언제예요? 2016년 아, 그때 제가 데뷔를 그 핑팡퐁팽으로 조연 데뷔를 하게 그때부터 이제 앙상블을 벗어나서 주인공도 하고 조연도 하고 이래서 진짜 이제 뮤지컬에 그 캐스트 이름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배우가 된 거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혼났던 창법이었는데 지금은 뮤지컬계 사이에서 신인선 창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뮤지컬은 탕탕탕 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결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죠, 저도. 근데 저는 몰랐는데 빵빵 터지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츠 프로포 할 때.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지금까지 뮤지컬을 계속 너무 편하게 했구나.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뭐 20년 인생이 어떻게 바로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이제 감독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랬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붙으니까 더 신인선 넘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모차르트에도 들어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뽕지컬을 하고 왔습니다. 네. 모차르트에서 뽕지컬을 했어요. 막 꺾었어요. 감독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경연 프로그램 때 마스터셨던 김준수 형님, 예, 시아준수 형이 같이 모차르트를 같이 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맨날 에어로빅 하던 얘가 옆에 와서 진지하게 연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이 웃음을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아예 빵 터지라고 약속된 건 아닌데 원래 화려한 연출과 볼거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개하는 거 모차르트를. 근데 이제 형이랑 이제 막 우와 나가야 되는데 형을 보면서 화려한 연출과 볼거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형이 거기서 웃겨가지고 이러고 연기를 한 2초 정도 못 하셨어요. 마가 떴다 그러죠 우리끼리. 네. 그래서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방송사고처럼 근데 형이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 대기실 가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감정 못 잡는다. 근데 음악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 살려라 이래가지고 나머지 20 몇 회 공연을 계속 꺾었어요. 관객들도 막 웃으시고 우리 매니저도 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 웃기게 공연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제 공연을 찾으러 와주시는 분들이 따로따로 매력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뮤지컬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 2월부터 준비를 해서요. 4월 2일 날 첫 발매. 예, 2019년 4월 2일에 제가 이제 사랑이 빠라빠빠 남자의 술이라는 첫 번째 앨범으로 좀 데뷔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그 신인 가수 너무 어려운 거. 알죠. 예, 그래서 막 시장 돌고 노래 교실 이렇게 돌고 한 6개월, 7개월 생활을 해보다가 인생의 쓴맛을 좀 보고 아 이게 시선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트로트계 쪽에서도 그렇고 뮤지컬계 쪽에서 아 이게 클래식한 약간 이렇게 고귀한 뮤지컬 쪽에 트로트풍이 나온다?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안 해주던 분위기였어요. 그때 막 욕을 많이 먹고 정말 뭐 슬럼프 아닌 정말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둘 다 못하고 어떡하지 할 때 이제 그 슬럼프를 이기게 된 게 마지막으로 트로트 가수를 해보자 한 게 이제 미스터 트롯.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또 엄청 길어요. 또 막 37,000 막 이렇게 있어요. 37,000 보면서 이제 비커처 엔터테인먼트 신인 가수 신인선이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필승 한번 때리고 해군 출신이라. 왜 자랑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필승 해군 홍보단 가수병 출신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악도 없어요. 네가 봤냐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인선이를 믿어라. 노윤 PD님께서
저 친구는 뭘 시켜도 하겠다. 근데 본인 생각 속에 있으셨던 거죠.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팀 미션도 잘할 것 같고 인선이 다재다능하네요. 그래서 한번 100명 오디션에서 봅시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막 울고. 아버지가 정치인 출신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연예인한테는 아파 찬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오.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봤는데 어땠어요? 정치인의 자녀분들은 절대로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봤는데 정치는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 본전이고 또 국민 여러분의 이제 귀와 손이 입과 눈과 귀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칭찬은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욕만 먹지 말자. 아버지도 이제 큰아버지랑 같이 매니저로서 돌아다니셨거든요. 아 예전에? 예, 아. 큰아버지 앨범이 한 40개, 3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아버지가 작사를 하셨어요. 아버지 신기남 작사, 신기철 노래, 그리고 나중에 제 하나의 꿈은 리바이벌 신인선, 노래 신인선에서 그 노래를 이제 하늘에 계신 큰아버지에게 좀 선물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 미스터 트롯 딱 경연할 때 의식을 잃으시고 경연 내 뒤를 이어가는구나 우리 조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너무 아쉬운 게요. 제가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한 거를 못 보셨어요. 그래서 그 경연 도중에 의식을 계속 이러고 계시다가 준준 결승 때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때 또 저희 집안에서 제가 또 충격 먹고 경연 못 할까봐 말도 안 하시고 저 그래서 장례식도 못 갔어요. 차두리 선수도 그렇고 우리 송정 선수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의 아들은 두세 배를 더 노력을 해야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금도 저보다 더 유명한 아버지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공연 이래서 우리가 이제 뭐 너튜브로 유튜브로 이렇게 콘서트를 한다든지 뭐 줌으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 말고는 행사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수들은 행사로 조금 이렇게 용돈을 벌어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많이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해서 그나마 지금도 찾아주시고 얼굴을 이렇게 알리고 다녔지만 금전적으로는 한 1, 2년 힘들었었죠. 네, 아무리 미스터 트롯 출신이고 좀 유명했던지언정 그때 같이 활동했던 지광이 형, 류지광 씨, 나태주 씨 지금도 연락을 하지만 계속 그때 서로 힘들어가지고 많이 만나서 저희끼리 뭐 소주 한 잔도 하고 철없는 기자님 알고 보니까 아이처럼 순수한 기자님 예민한 인선이 알고 보니까 비단처럼 섬세한 사람 볼수록 새로워 알수록 놀라워라. 자 박수 준비. 신선해 당신은 신선한 사람 신선해 이대로 변하지 마요. 한 번 더. 신선해 언제나 고마운 여러분 신선해 영원히 사랑할래요. 당신은 동아 구독자 사람 신동아라고 할게요.